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18시간 남짓이 남았습니다. 제주 4.3 추념일인 오늘의 모습과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내일의 일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책임을 물어달라 이재명 대표는 촉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탄핵 소추 중이기도 하지만요. 임기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늘도 한덕수 대행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덕수는 자격 없다! 자격 없다! 불법 계엄! 사과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를 상정해서 개헌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새 역사가 기록되는 날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우리 역사책에 어떤 글귀를 새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18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 보시기 좋으시라고 시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네요. 17시간 4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경찰은 을호 비상을 내렸고 내일은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헌법재판소 인근에 안국역이 무정차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안국역이 무정차로 통과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 스튜디오도 평소보다 우리 네 분의 패널들과 방송 전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차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겸허하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과거 같으면 아마 우주선을 발사한다거나 뭔가 그런 정도의 시간 표시였는데 우리가 이제 18시간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17시간 45분 정도야 충분히 기다릴 용의가 있고요. 예. 국민들 모두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론이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최후 변론 끝에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내일 판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 또 정치권 모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고 그를 존중하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 앞에 찾아서 내일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폭력은 안 됩니다. 평화로운 집회만 하시기를 시청자들께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폭력이 일어난다면 저런 무관용 원칙이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경험을 했죠.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 명의 구속자가 나왔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내일도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거와 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군중심리에 의해서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얻는 이익보다 받는 처벌과 불이익이 훨씬 클 거라는 것을 다시 예. 한번 경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을 볼까요? 차벽으로 탄핵 찬반 집회 구간이 나뉜 상황이고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상황입니다. 오늘 낮 상황에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경찰 버스가 끊임없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정 이후부터는 집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어길 경우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광화문에 CCTV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남동도 잠시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안전에 대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이 곧 국익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안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시고 지난번 서부지법과 같은 폭동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유감입니다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행이 사실은 지금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일의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인데 실력 발휘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정말 조금 의문인데요. 내일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잘못된 경찰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일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만반의 태세를 잘 갖춰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경찰들은 이미 이제 선고일 지정 그 발표가 났을 때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지난 화요일 날 제발 피청구인은 그날 헌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100m 진공 상태에서 150m 진공 상태로 지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더 이제 안전의 만반을 꾀하고 있는 중인데 피청구인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정말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정말 더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애국하는 길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내일 출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와봤자 이 강성 지지자들 감정적으로 더 선동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국회 주변이나 뭐 관저 주변 거기까지도 전부 다 통제하고 뭐 학교도 휴교하고 이렇게 만전을 꾀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일 함께 그 안전한 그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취재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오전에도 평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평의가 열렸다라고 하고 내일도 평의를 한 차례 해서 아마도 결정문을 그때 최종 완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지금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계속 수정하고 각 재판관들이 혹시라도 표현에 있어서 불명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뜻밖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을 목격한 지가 내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연찮게 123일째 되는 예, 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대한 그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대략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90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헌재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만 초반의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상보다 지금 한 달 이상이 지연된 시점에 내일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아마 결정문의 어떤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큰 내용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표현들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거나 여러 해석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듬는 마지막 점검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11시에 이를 통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쟁점은 5가지고 이 5가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텐데 어제 계엄군의 당일날 폭행을 당한 뉴스토마토 기자를 오대영 라이브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봐도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이 그냥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포고령 작성을 누가 했냐? 김용현 장관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뭐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철면피 같은 거짓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도 정말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 기자가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서 계엄군, 이제 그 계엄군들이 누굽니까? 707 특임대인데 예.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 잡는 그런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무장 민간인을 거의 1분 만에 막 끌어안치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기자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끔찍할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그렇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폭력이 거칠게 행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순간에 광주를 떠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 출신인 저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예. 그 트라우마, 그 악몽에서 빨리 조금 벗어났으면,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내일 파면 선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쟁점이 크게 4가지였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위법 위헌 상태이다라는 걸로 파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고령이 실제로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CCTV 화면을 통해서 또 실제 그 일을 악몽을 겪었던 기자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쟁점 중에서도 다 위헌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나 이거는 중대한 위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파면은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측은 내일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남동 관제에서 그러면 TV 생중계를 볼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이죠. 구속 취소 이후에 이렇다 할 공개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 메시지도 아주 정돈된 메시지만 냈고, 뭐 이번에 장제원 전 의원의 그 조문을 가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인간적인 미안함 정도만 냈었는데, 내일 11시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딴 데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이죠. 차분하게 내일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현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한 분으로 나뉘어서 극렬하게 갈등을 벌일 게 명백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나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에 가는 것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아마 본인 또는 참모그룹에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 혼란을 마무리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선고 방청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종 4,818대 1이라는 숫자까지 기록이 됐네요. 어떤 분들이 신청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방청만 9만 6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의 5배에 달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각각 TV로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야 이렇게
전망은 일단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다시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늘상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더 많긴 하지만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지금 개헌 추진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는 상관없이 사실 우리 당은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12월 3일 계엄 이전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바를 맞춰보면 저는 개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치 전문가 또 정치 고관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87 체제에서 노정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대통령의 권한 집중, 또 하나는 의회 특권과 의회 권력이 비례해졌을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전제는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책임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각, 인용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그 뒤에는 개헌 얘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그 개헌이 뭐 필요한 거는 현실입니다만 개헌은 결국엔 차기 정부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빠듯한 스케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동시에 실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개헌은 차기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